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린입니다. 지금은, 벌써 새벽 3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 피곤합니다. 진짜 대박인 게, 오늘이 되게 바빴어요. 일단 왜였냐면, 오늘 제가 그 호두깎이 인형 발레 공연을 예약을 미리 해놨어요. 저녁 7시 반에. 근데 제가 면접을 며칠 전에 보고 여기 슈노반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실습처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이때까지 해본 데는 뭐 한두 시간? 많아봐야 두세 시간 정도 이렇게 잡고 갔는데 오늘은 진짜 거의 풀로 있었어요. 8시 반까지 오라고 해서 가가지고 퇴근을 한 5시 정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신호반을 하자고 해가지고 뭐 일단 해야 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어 제가 이제 해고가 되고 나서 뭐 아침에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제가 아침형 인간은 또 아니다 보니까 뭐 이제 자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하더니 항상 이 시간에 이제 침대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뭐 한 3시, 2시, 3시 이쯤에. 이렇게 항상 늦게 자다 보니까 오늘 또 갑자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 오다 결국 한 3시 넘어서 잠이 든 것 같고 기상을 7시에서 한 4시간? 4시간도 잤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4시간을 잔 상태에서 출근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와서 집에 오니까 중간에 우체국 들려서 오고 이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한 6시. 또 갔다 와서 뭐 밥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낮잠 한 잠 못 자죠. 자면 그냥 그대로 쭉 자게 되니까.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발레 공연을 또 보러 갔어요. 근데 그게 또 3시간이에요. 와, 처음에 너무 졸린 거예요. 중간중간도 솔직히 졸리긴 했는데 처음에 진짜 졸렸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버티다가 그것까지 심지어 다 보고 일찍 자야지 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새벽 3시가 됐네요. 일단 물건을 막 팔고 있어요.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은 최대한 팔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지금 스케줄이 엄청 빡셉니다. 갑자기 이렇게 일반 뭐 티켓 예약한 거나 뭐 기차 시간이나 이런 거는 뭐 이메일로 받으니까 그게 다 그 캘린더에 바로 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종류는 다 그 핸드폰 캘린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그런 스케줄들 그런 거는 제가 이렇게 다이어리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에 다 적고 있는데 이렇게 5월부터 이렇게 바빠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 생각지도 못했던 수습 하루 하고 그다음에 공연 보러 가겠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여섯 시 친구를 만나서 한국에 돌아가기 회사 알리려고 해요. 그 친구랑 저녁을 저희가 진짜 먹고 그 전에 오후 1시간 5시에 이제 물건을 끌고 제가 모니터를 쓰고 있어서 그걸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리고 내일 할게 너무 많아요. 일단 우체국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여기 나라 한거 우편으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생각을 없어서 내일 보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 모자 사러 가야 돼요. 제가 사실 모자를 사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리고 내일 교육이고 또 내일 모레가 금요일이에요. 조성진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조성진 님이 지금 유럽에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좋은 게 한국은 일단은 티켓 값은 둘째 치고 티켓팅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일반 콘서트도 가기 힘든데 그런 조성진 같은 어쩌다 한번 한국에 오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더 티켓을 구하기가 힘들겠어요. 근데 유럽은 일단 유럽 자체에서 콘서트도 한국보다 훨씬 자주 하고 그리고 조성진 님이 짤즈부르크는 잘 알아요. 그래서 뭐 독일을 가거나 비엔나를 가야 되는데 이번 투어에 그 바이안이라는 바이에른주 거기에서 여러 군데서 콘서트를 하는데 제가 그 세 군데였던 것 같아요. 레겐스부르크, 뉴엠베르크,
그다음에 뮌헨이었나? 아무튼 세 군데인가에서 하는데 제가 원하는 날짜 그 근처에. 근데 이제 세 군데를 다 보고 이제 다 각자 공연마다 뭐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이지만 자리가 어디가 비어 있는지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걸 다 보고 제일 시간과 좌석이 괜찮은 걸로 골라서 예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티켓팅 막 미친 듯이 하지 않아도 되고 제일 그래도 좋은 그 좌석이거든요. 근데 수수료 합쳐서 가는데 그 티켓 값이 27유로, 올 때도 27유로. 여기 바이안 티켓이라는 게 있어서 싸게 구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호텔도 하룻밤 자고 와야 돼요. 왜냐면 콘서트가 저녁에 있다 보니까 새벽에 여기로 올 순 없으니까 제일 좀 그래도 싼 데를 예약을 해서 하루에 50유로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거까지 다 합치면 사실 한국에서 콘서트 보는 값이나 여기서 보는 거랑 비슷한데 문제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며칠씩 지난 후에 좋은 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티켓팅을 여유롭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엠베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조성진님 덕분에 뉴엠베어까지 가가지고 콘서트를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제가 토요일 날 짤즈부르크로 와요. 근데 일요일 날 제가 중학교 때 보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친구가 지금 현재 비행기를 타고 뮌헨으로 날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뮌헨에서 며칠 보내고 짤즈부르크로 오기로 했어요. 되게 신기한 인연인데 이제 저희가 중학교 때 이제 친구들 그룹 만들어서 이렇게 놀잖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즐겁게 학창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와는 뭐 따로 이렇게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연락해지는 게 힘들어지면서 뭐 자연스럽게 연락을 안 하고 살고는 있었는데 보통은 뭐 연락이 만약에 갑자기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싸이월드라든지 옛날에는 그리고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요즘에 인스타그램 이런 걸로 이렇게 우연히 찾게 돼서 뭐 팔로우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연락이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랑은 스트라바에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팔로우가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그 서로 막 쿠dos 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친구가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카톡 아이디를 주고받고 해서 다시 연락을 하게 돼서 친구가 놀러 가도 되냐고 그래서 제가 누추하고 같은 침대에서 자도 상관없으면 얼마든지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친구를 제 기억으로는 고1 때 보고 여태까지 못 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진짜 오래된 거예요. 제가 해외 생활 18년이니까 한 진짜 20년 정도 못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랑 거의 한 4월 5일 정도를 같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되면 제가 베를린에 2박 3일을 갔다 올 예정이에요. 솔직히 비행기 타고 갔다 오고 싶지만 비행기가 너무 비싸고 기차가 훨씬 싸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갔다 올 예정인데 이 언니는 스위스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언니고 그 학교에서 만난 스웨덴 친구와 결혼해서 현재 독일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보긴 봤는데 코로나 전에 본 거니까 이제 못 본 지 한참 됐죠. 그래서 제가 아직 한국에 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언니를 보고 하려고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도 이혼한다고 언니한테 얘기했을 때도 언니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뭐 옆에 있지도 못하고 막 되게 안타까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고맙고 아무래도 이렇게 막 자주 연락하고 원래 저는 자주 연락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아무튼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제일 막내였고, 뭐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같은 학년이라도 나이 차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막내였고, 저보다 막 6살 많고, 언니 오빠들이 7살 많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언니 오빠들이 되게 어리게 되게 대해줬다. 근데
그래서 그런가 그 어렸을 때 보던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뭐 언니 오빠들도 그렇고. 그래서 언니를 보러 가고요. 가기 전에 또 봐야 언제 언제 또 볼지 모르니까 보러 갔다 올 거고, 그렇게 언니랑 보내고 며칠 후에는 이제 엄마가 옵니다. 엄마랑 유럽에서 만나는 건 처음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갈까 생각을 하다가 솔직히 이탈리아가 제가 많이 가보기도 했고 진짜 좋은 데를 많이 알거든요. 여러 번 가봤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고 먹고 이런 거 즐기는 데는 이탈리아가 진짜 좋은데, 스위스에서 유학했을 때 엄마가 한 번도 못 와봤어요. 그때는 진짜 저는 학생이니까 당연히 돈이 없고, 엄마 아빠도 저희는 금수저 집안 이런 거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진짜 힘들게 사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저 대학 졸업식 할 때, 그럴 때 와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데를 물론 이제 학교나 이런 거를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학교가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학교는 그 장소에 있진 않지만 건물은 있으니까 좀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유럽에 다시 온 게 오스트리아만 6년이지, 그 햇수로 독일도 잠깐 있었어가지고 햇수로 치면은 거의 7년이거든요. 근데 7년 되는 시간 동안 제가 스위스 바로 옆 나라인데, 여기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했던 거기를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겨우 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엄마가 오니까. 그래서 거기도 가고, 뭐 이제 스위스 그 주변 너무 막 뭐 대단한 산 같은 데는 갈 못 갈 것 같지만 동선이 안 나오고 엄마가 길게 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최대한 제가 좋아했던 곳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짤츠부르크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막 스위스만 돌다가 여기를 못 보면 그것도 좀 아까우니까 제가 살았던 곳들을 엄마한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은 대박입니다. 엄마가 이제 한국 비엔나 직항을 타시거든요, 대한항공. 근데 이제 엄마가 월요일 날 출국을 해요. 엄마는 비엔나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하고 저는 그 다음날 비엔나에서 리스본으로 출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직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는데, 엄마를 두고 제가 먼저 출국을 할 순 없으니까 그냥 싼데 어디 대충 묵고 다음날 뭐 시간 아무 때나 해가지고 출국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음날 리스본으로 출국을 하고, 저는 이게 뭔지 아시나요? 까미노 산티아고 그 길, 그 여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여권을 처음 만져본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국토 정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국에서. 이 얘기도 진짜. 그래서 아직 엄마한테 제가 까미노길을 간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제가 옛날에 국토정조 하실 때도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유럽은 한국보다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아직은 얘기를 안 했고, 엄마가 오시면 그때 이제 얘기를 할 예정이고. 저는 이거를 예약을 다 하고 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귀국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뭐 남이 보기에는 빨리 결정한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정이 좀 빠른 편이라서 제 기준에서는 좀 오래 걸렸고, 근데 저는 결정을 한 번 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스텝들이 있잖아요. 귀국을 한다. 그러면 뭐 귀국행 비행기도 끊어야 될 거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바로바로 합니다. 일산천리. 그냥 바로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귀국행 비행기를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것이 정말 바로 이 까미노 길이에요. 제가 왜 이거를 할까 생각을 했냐면,